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은 문교찬입니다. 에, 오늘서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피터 드러커의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저술에 대해서 소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술은 1942년도에 나왔는 그 책이기 때문에 역시 오래됐죠. 경제인의 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1939년도니까 그 후에 3년 후에 이제 나왔던 경진의 종말의 일종의 그 후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자면은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산업사회가 된 거예요. 모든 전쟁을 수행을 하는 것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전투기가 쏟아져 나오고, 뭐, 이 어떤 그 함정들, 전쟁 물자, 이런 것이 산업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고 하면서 일종의 총력전이 되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산업사회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산업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문명의 혜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자동차, 뭐 의복, 아침에 출근할 때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 전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산업사회의 어떤 그 산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이것은 대기업 법인이나 이런 데서 주로 내는 그 세금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국가의 부로서 이것을 이 분배하면서 나오는 그런 결과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인데, 드러커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산업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멘털, 이 정신적인 밸류 가치는 전 근대적인 산업사회 이전의 그 사회에 속박돼 있다. 중상주의 시대, 이런 그 멘탈리티에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주요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법인, 그리고 경영 주체인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 속에서 이 그 대기업 법인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자율적인 경제 시스템, 이것이 기본인데,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경제 주체로서 떠오른 이 주역들, 그 주역들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정당성 문제. 이것이 드러커의 그 문제의식이었었죠. 한국의 경우도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당성 문제, 이것이 똑같은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역사를 좀 거슬러서 보자면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정치적인 자유 시스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국민이 자유국가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 시스템을 토대를 깔았죠. 거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초기의 그 정치를 보자면은 이거는 일종의 그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산업사회로 이제 성큼 큰 발을 갖다 내디디면서 이제 우리가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의 그 후기는 대기업 이 법인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그 자율, 이거를 충분히 줬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자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공고히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7 체제 이후에 이 자유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다지는 문제,
이것은 너무너무 소홀해 가지고 지금 돌이켜 보자면은 오히려 퇴보하고 어떤 경우는 조선조의 어떤 그 관념적인 이런 정신적인 가치로 복귀를 하다시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의 그 정신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뭡니까?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급 질서 이런 거죠. 성업을 하는 장사꾼은 가장 멸시받는 그런 그 계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법인이나 이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무슨 장사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여전히 현근대적이고 산업사회하고는 걸맞지 않는다 하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러커가 산업인의 미래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산업사회가 될 텐데 이것은 왜 자유주의, 자유사회가 돼야 되는가. 두 번째, 이러한 그 산업사회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할 그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그 산업사회의 그 소유주, 우리 같으면 대기업 재벌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어떤 지위 문제, 그리고 그 대기업 재벌을 경영을 하는 어떤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합법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을 에, 정당성을 부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드러커의 문제의식입니다.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돼 있고 이런 그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 책을 썼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정신적인 가치에 있어서 전근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커다란 그 문제의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재벌을 갖다가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이 대기업과 기업가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 시스템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역인 대기업 법인과 이 기업가를 갖다가 이렇게 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하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로커는 이런 속에서 이것이 어떤 가치 체계, 신념, 제도가 이렇게 붕괴가 됐을 때 그런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 나치즘이 이렇게 발흥을 했는데 그거는 독일이 민족성이 나쁘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냥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그런 그 특히 어떤 정신적인 가치, 신념, 제도 이런 것이 붕괴가 되면서 그런 그 전체주의 속으로 빠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의 종말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현상이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기능하는, 펑셔닝하는 그 산업사회를 만들지 못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런 대기업 재벌이나 그 기업가를 갖다가 멸시를 한다라든지 자유롭게 이 경영을 하는 그 풍토를 만들지 못했을 때는 전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서 드로커는 서두에서 산업인의 미래 그 서두에서
functioning하는 그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능하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한다, functioning한다. 사람이 기능한다 하는 것은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으려면 공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회가 기능을 한다. 사회가 기능을 하려면은, 사회가 살아있으려면은 functioning을 해야 된다. 기능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한테 공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functioning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 기능하지 않는 어떤 집단이나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난파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난파선 속에 이렇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공포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매스라고 그러죠. 매스. 대중.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공포에 떠는 무조직적이고 조직도 없고 공황에 빠져 있는 그런 매스, 대중. 이거는 사회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어떤 펑셔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려면 규범적으로 이것을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뭐 규범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여러 가지 악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는 쉽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가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비교적 정의하기가 쉬운 것이죠. 트로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하는 사회라 하는 것은 어떤 사회도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기능하는 사회가 아니다. 즉 개개인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 역할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사회를 통치하는 어떤 결정적인 권력, 이것이 정당한 권력이 아니면 사회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그 통치 권력이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통치 권력이 현재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고개를 만약에 갸우뚱하게 한다라면은 우리 사회는 현재 펑셔닝,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요소, 우리 사회의 이 수많은 구성인들, 이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가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꼭 취직을 해야만 어떤 직위와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거는 조금 협소한 정의이긴 하지만 알기 쉬운 정의죠. 그러면 그런 그 지위를 보장을 받았다. 그러면 펑셔닝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요건은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 속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과 사회가 전체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예컨대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북한 땅에에서 누구한테나 이렇게 공장에 근무할 수 있는, 또는 어떤 그 집단 농장에 소속이 되는 그런 그 직위를 다 부여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자유가 없는 그런 체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통치, 북한 통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도저히 부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회는 functioning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건 이것이 됐을 때 그것은 기능하는 사회다. 이렇게 드로커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그런 요건에 맞는 그 정당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에, 뭐 이런 그 부분을 서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산업인의 미래에서 이제 그 서론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이것은 우리 시대에 드루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아무 목적 의식이 없는 매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매스, 난파선에 의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인간 비슷한 그 군상이죠. 비정하고 사회성이 없고 해체된 군중을 얘기합니다. 해체된 어, 이런 대중, 그 사회에 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오로지 반항만 할 뿐이고 반대만 할 뿐이고 뭐 환경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사회가 정말로 잘 돌아가게 하는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대를 위한 환경,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 환경론자,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그 해체된 군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그 기본적인 신념 체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문제점은 이런 사람들이 늘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호소에 에, 이끌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체제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해체된 군중, 아무 목적이 없는 그 매스, 이것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가 됐을 때는 펑셔닝 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징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그 권력이 과연 정당하냐,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잣대가 되는 것인데,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산업인의 미래 앞으로 이 산업인의 미래 서론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능하는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측면, 중요한 그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론에서는 이제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그 주요 요소에 대한 이러한 그 펑셔닝의 그 요건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대기업 법인, 그리고 대기업 법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어떤 그 지위와 그 위치, 뭐 이런 그 문제들에서 이 펑셔닝의 문제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산업의 미래의 그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 서론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